이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하면서 예. 절차적 문제 그리고 수사권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이 법원의 이런 지적 사항들이 탄핵 심판에 연계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취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고 거기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금 검찰에 넘겨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건 불법 증거,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택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그 담당 재판부지 않습니까? 재판장인데 본안 심리 아직 안 들어갔지만 본안 심리 들어가면은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더 심리 진행 안 하고 각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리 진행하더라도 이거는 무죄를 선고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갖다 지금 딱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자기 선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지고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더 양보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심이 다시 열려가지고 거기 다시 무죄가 될 수 있다. 김재규 그 사건을 봐라.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조기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법원에서 이건 무죄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탄핵 인용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한 이 대통령 선거도 아무 근거 없는 선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로 뽑힌 대통령도 아무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돼버리고 당연히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 선거는 무효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오직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에 대통령 두 사람이 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조기 대선 치러지고 나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탄핵이 무효다 하는 목소리는 소수파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을지. 옛날처럼 이미 끝났는데 뭐 피곤하게 다시 또 뭐 그래 이런 일은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버리면 뭐 게임 끝 정리될 거야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세상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 모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고 있죠. 예. 이 중간에 이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하면서 예. 절차적 문제 그리고 수사권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을 한 것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법원의 이런 지적 사항들이 탄핵 심판에 연계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있기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계속 심리를 하고 변론을 진행하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고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직접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그 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한 걸 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은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경찰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권 없다는 그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있던 그 기관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내란죄의 실체를 계속 심리를 해왔으니까 그 부담이 계속 있었겠죠. 그게 마침내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확정 결정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기현 판사의 그 판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취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고 거기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금 검찰에 넘겨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건 불법 증거,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택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그 담당 재판부지 않습니까? 재판장인데 본안 심리 아직 안 들어갔지만 본안 심리 들어가면은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더 심리 진행 안 하고 각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리 진행하더라도 이거는 무죄를 선고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갖다 지금 딱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자기 선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지고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더 양보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심이 다시 열려가지고 거기 다시 무죄가 될 수 있다. 김재규 그 사건을 봐라. 지금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게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사형 집행 받았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인 일들이 가혹 행위를 비롯해서 위법적인 일들이 저질러져서 위법 수집 증거,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그 법적인 용어로는 독수, 독과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열매, 과실은 그것도 독이 들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 그 독수, 독과 원칙이라고 하는데 김재규 재판 사형까지 이미 끝난 집행된 지 벌써 40년이 된 그것도 다시 가져와서 재판을 하겠다는 상황이다. 그걸 언급한 이 뜻이 뭐겠습니까? 그걸 재판관들도 헌법 재판관들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수처 검찰 수사 기록을 가지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봐가지고 탄핵 인용해서 대통령 파면시켰는데 1심에서 지규현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1심에서 이걸 아예 각하를 이거는 뭐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각하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심리해가지고 무죄 해버린다든지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안 그래도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관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 결정까지 나오니까 더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 드시면서 예. 그만큼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실체가 부인될 정도로. 예. 네. 근데 지금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예. 이 탄핵 이론상으로는 예. 탄핵 심판의 재심 사유도 이 어떤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조작된 증거로 인한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이런 예. 경우에는 탄핵 심판도 재심 사유가 된다고는 하는데 예. 여기다가 뭐 그런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이후 형사 재판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무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이 탄핵 심판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좀 가늠이 안 가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부정될 정도의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나 이 정황이 발견이 되면은 재심하는 게 사실은 맞은거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허위 사실로 파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재심해야 맞는데 문제는 이 제도에 그건 제도가 없거든요. 재심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제도가 있어도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막 논란이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는 헌법재판소로는 엄청난 부담이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고 빨리 법원은 3심까지 하고도 재심을 주는데 이거는 단심으로 하면서 재심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헌을 하게 되면은 개헌과 또 나머지 하위 입법들 헌법 규정들 다시 또 같이 손을 봐야 될 텐데 그때 헌법재판소 재심 규정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사이에 이미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져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조기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법원에서 이거 무죄다라고 해버리면은 탄핵 인용 자체가 불법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한 이 대통령 선거도 아무 근거 없는 선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로 뽑힌 대통령도 아무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돼버리고 당연히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 선거는 무효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오직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통령 두 사람이 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다른 나라들은 후진국들은 지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서로 대통령이라고 선거 이후에 현직 대통령 안 물러나고 계속 있고 새 대통령은 이미 내가 이제 또 취임식하고 그런 일이 이 선진국이라고는 대한민국에서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되려면은 헌법재판소 단계에서 이게 이 증거 자료가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내란죄 1심에서 이게 각하되거나 무죄 선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기각을 해야죠. 탄핵 기각을 해야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치르고 한다면 그거는 나라를 완전히 두 쪽 내는 내전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든다면 기각해야 맞죠.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제 자신도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아니 본인 주장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절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되면은 절반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절반 가까이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무죄다 또는 아예 얘는 그 재판할 가치도 없는 자격도 없는 그 자격 미비의 기소다 해서 공소제기다 해서 각하시켜 버리면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조기 대선 치러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탄핵이 무효다 하는 목소리는 좀 일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기에 일부 좀 그 극단적인 사람들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좀 소수파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을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미 일 엎질러 지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리면은 다들 그냥 포기할 거다. 이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불법이었지만 이미 쿠데타 성공하고 집권하고 했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걸 뒤집을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국민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안 받아 그냥 수용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따져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대립이 생기고 법원도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재판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 이전에 좀 전에 예를 들어든 송영길 대표 재판이라든지 또 그 저기 저 노웅래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론은 이미 다 증거까지 다 나왔고 증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엄격하게 법리를 따져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법원도 그래 돼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미 끝났는데 뭐 피곤하게 다시 또 뭐 그래 이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뭐 게임 끝 정리될 거야라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건 정말 세상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헌재 결론이 3월 늦으면 3월 말에 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그